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다니 이것이 실화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지쳤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찾아온 새해를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여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을 힘차게 출발해야겠죠? 새해에는 좀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성장하길 바라며 과연 세계의 각 나라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새해 맞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지식캠핑에서 마련해봤습니다. 출발해볼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캠핑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새해 맞이를 살펴본 뒤 다른 나라의 풍습도 하나씩 짚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되는 태양력을 쓰지만 음력 1월 1일 설날도 큰 명절로 지내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음력을 사용해 오다가 을미개혁을 통해 단발령과 양력 사용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 달력이 등장을 해요.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 대한민국 건국을 거치며 상대적으로 음력은 천대받아서 구정이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후 1980년대 즈음이 되며 음력 설날 고유의 명예를 찾아주자는 움직임이 일어 1985년 구정이 민속의 날로 바뀌었다가 1989년부터 설날이란 이름을 되찾고 3일 연휴가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정과 설날에 모두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를 두 번 시작하니 뭐 인사를 두 번 해야 되는 건지 어째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하면 할수록 좋으니 그냥 양력 음력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새해는 뭐니뭐니 해도 떡국이죠. 떡국을 만드는 하얀 가래떡은 순수와 장수를 뜻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특히 가래떡을 동그랗고 납작하게 동전 모양으로 썰어서 먹는 건 재물이 들어오길 희망하는 마음이랍니다. 새해에는 진짜 돈 많이 벌길 바라며 떡국 많이 먹을래요. 우리나라는 이러한데 과연 세계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는지 가까운 이웃 국가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중국은 음력 1월 1일에 춘절이라고 하며 1년 중 가장 큰 명절을 지냅니다. 연휴가 무려 2주예요. 온 가족이 모여 나쁜 운을 가져오는 귀신을 쫓기 위해 불꽃놀이를 하고 국수와 만두를 먹는데, 국수는 장수, 만두는 나쁜 운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두소 안에 아군을 가둬놓은 뒤 만두피로 완전히 봉인해버리면 한 해 동안 나쁜 운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만두를 입에 넣고 열심히 씹으면 나쁜 운을 아삭아삭 씹어서 없앤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일본은요, 양력 1월 1일을 오쇼가츠라고 부르며 큰 명절로 지내는데요. 12월 29일 정도부터 쉬면서 휴가를 보냅니다. 가까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미쿠지라는 제비뽑기를 통해 한 해의 기륭을 점치죠. 또한 12월 31일에 메밀국수를 먹는데, 이건 역시 국수처럼 길고 오래 살자는 의미예요. 대망의 1월 1일이 되면 일본 사람들은 오세치 요리라고 하여 보통 2에서 5단 정도의 층층 도시락에 음식을 예쁘게 담은 요리를 먹습니다. 층층 도시락에 음식을 꽉꽉 담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1월 1일 연하장을 주고받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수백 장씩 연하장을 쓰는 일도 흔해서 1월 1일 아침 각 가정의 우체통마다 연하장이 가득합니다. 수십억 장의 연하장이 움직인다니 일본 우체부 아저씨들 대단하세요. 대만, 홍콩 등의 중화권 국가에서는 12월이면 곳곳에 빨간 봉투가 보여요. 이 빨간 봉투는 홍바오라고 불리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여기에 돈을 담아 전달한다고 합니다. 새해에 가족끼리 용돈을 줄 때도 회사 연말 보너스도 홍바오에 넣으니 상점에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홍바오가 등장해서 구경만으로도 꽤 재밌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흰 봉투를 많이 사용하지만 중화권 국가에서 흰 봉투는 조의를 표할 때만 사용한다고 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태국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부처의 축복을 기원하는데요. 좀 특이한 건 태국의 새해 시작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13일이에요. 불교식 달력으로 1월 1일인 거죠. 혹시 태국 여행을 4월에 갔는데 누가 물을 뿌리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새해 인사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까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나폴리에서 새해를 맞는 방법이 꽤나 시끌벅적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유리병을 밖으로 던지거든요. 애군을 멀리 쫓아내는 행동이라는데요. 골목길에는 깨진 병 조각이 가득하고 거리 곳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다니면 이것 좀 무서워
무서운 거 아닌가요? 혹시 1월 1일을 나폴리에서 보낸다면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이탈리아는 남자와 여자에 상관없이 12월 31일 밤에 빨간 팬티를 입고 있으면 새해 행운이 온다고 믿는다네요. 새해 필수품이 빨간 팬티라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새해 이브에 온통 포도투성이입니다. 스페인에선 1월 1일 자정이 되는 12초 전부터 1초에 하나씩 포도알을 먹어요. 그러니까 12개의 포도알을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12개를 모두 잘 먹는다면 새해 12월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12월 31일 11시 59분이 되면 모두가 청포도를 바라보며 잘 먹기 위해 잔뜩 긴장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집에서 TV로 카운트다운을 보며 포도를 무사히 먹은 다음 펠리스 아뇨 누에보 새해 인사를 하며 할머니 부모님께 굿나잇 키스를 해준 뒤 그때부터 젊은 친구들은 바깥으로 나와 해가 뜰 때까지 술을 마신다고 해요. 역시 정열의 스페인. 그런데 이런 풍습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 새해를 기념하여 제야의 종이 12번 울리는데 종소리에 맞춰 12알의 포도를 먹으며 소원을 빈다고 해요. 그런데 포도알을 하나씩 입에 넣어서 한 번에 다 씹어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멕시코 새해에는 볼이 미어 터지는데도 포도알을 입안에 밀어넣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아니 포도 12알이 입에 다 들어가는 게 신기하네요. 또한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는 12월 31일을 가장 맛난 음식과 함께 보냅니다. 샴페인, 좋은 와인, 굴, 푸아그라 그 외 각종 맛있는 음식들을 풍성하게 먹는 거죠. 참 우아한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국은 새해 처음으로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 그 집안의 새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네요. 이 사람은 퍼스트 푸터라고 불리는데 특히 검은 머리를 한 손님이 가장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진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검은 머리잖아요? 1월 1일에 영국 가면 서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하겠는데요. 아름다운 지중해 그리스는 새해 음식으로 케이크인 바실로 피티를 여러 개 만들어 먹는데 어떤 케이크 안에는 동전을 넣고 만들어요. 누군가 동전이 든 케이크를 고르면 그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는데요. 에이 그래도 혹시 동전이 입에 들어가면 좀 찝찝하지 않을까요? 행운이 온다니 뭐 좋게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덴마크는 좀 특이한데 매년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집에 있는 빈 접시를 들고 이웃집 문 앞이나 친한 친구 집 문 앞에 던져 깨뜨립니다. 깨진 접시 조각이 클수록 더 많은 친구와 행운이 들어온다고 믿는데요. 그래도 깨진 접시는 조심해야겠어요. 이번엔 터키를 가볼까요? 터키의 새해 이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1월 1일 12시 새해를 알리는 자정이 되면 A National Lottery Drawing 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권을 추첨해 행운의 주인공을 뽑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이날을 위해 미리 복권을 사놓는다고 해요. 새해 시작하자마자 복권 당첨 주인공이 되면 그거야말로 해피뉴 이어겠어요.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새해 맞이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2013년 싸이와 무한도전이 선 무대가 바로 뉴욕 타임스퀘어. 전 세계를 열광했던 오빤 강남스타일이 울려 퍼졌던 곳. 해마다 새해 전야를 즐기기 위해 세계 각국의 1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축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타임스퀘어 빌딩 꼭대기에 설치된 LED 전구로 꾸며진 거대한 크리스탈볼은 12시가 되면 카운트다운과 함께 중앙기대를 타고 약 21m 아래로 떨어집니다. 볼 드랍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적인 팝 가수들의 공연으로 뉴욕은 이미 열광의 도가니. 그런데 이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니까요. 밤 12시라서 주위 상점이 다 문을 닫고 힘들어도 쉴 곳이 없대요. 결정적으로 화장실 갈 곳이 없다며 뭔가 탈이 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몸 상태를 잘 살핀 뒤 뉴욕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행사를 방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캐나다 밴쿠버에선 새해에 북극곰 수영 대회가 열리죠. 애군을 쫓고 좋은 일이 있길 기원하며 캐나다 사람들은 차가운 물로 뛰어듭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데 겨울바다에 들어가는 캐나다인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새해 맞이를 하는 이스라엘.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한 해의 머리, 한 해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새해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약 9월 정도예요. 9월에 새해 인사를 하는 거죠. 이날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의 창조를 축하하는 기념일이고요. 지난 1년 동안 잘못한 일들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답니다. 꼭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터진 유대인들이 모두 9월이면 로시 하샤나를 맞이하는 기념일을 지내요. 꿀에 사과를 찍어 먹는데 달콤한 새해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네요. 이렇게
이렇게 각국의 새해 맞이 풍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쭉 돌아보니 역시 새해를 맞아 전 세계가 똑같이 무병장수, 행운, 무탈하고 달콤한 일이 가득하길 바라고 있는 듯하네요.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얼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 시끌벅적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다시 재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곳곳으로 새해 맞이 풍습 알아보러 지식캠핑 다녀왔는데요. 저 핑지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새해 여행을 한 듯하여 매우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즐겁고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맛있는 떡국 많이 드시고 내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지식캠핑의 핑지기였습니다.